안녕하세요. 모두의 논술 한양대학교 2015년 문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시문 가와 나를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첫 시간에 2015년 문제에서는 6개의 문제별 요구사항이 있었다. 그리고 15년 문제에서 이 세안도를 해석하는 요구사항이 2번 나왔다. 그리고 여러가지 요구사항 중에서 해안도를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을 진행했습니다. 자, 제시문 가를 보니까 지난해엔 만학과 대운 두 책을 보내왔고 올해에는 이런 책을 보내주었으니 모두 세상에 늘 있을 것이 아니다. 천만리 먼 북경에서 사왔으며 여러 해에 걸쳐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일시에 가능한 것도 아니다. 지금 이 제자 이상적은 김정희에게 이러한 노력과 정성을 표현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세상의 물결은 권세와 이익만을 쫓고 있는데 이런 일에 그처럼 마음과 힘을 쏟았으니, 자, 이런 일은 어떤 일이냐면 김정희에게 보내줄 선물, 자, 책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했으니 권력과 이익을 쫓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제자 이상적은 원래 선비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권세와 이익만을 쫓고 있는데 이렇게 유배 생활 중인 나에게 이런 선물을 보내주었으니 당신 제자 너의 마음이 권세와 이익을 쫓지 않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었다라는 칭찬의 글이죠. 자, 외려 세상 사람들이 입속을 쫓듯이 바다밥 초췌한 사람에게 마음을 준 것이므로 사마천에 이르기를 권세와 이익으로 만난 이들은 이것이 닿으면 사귐이 멀어진다라고 했고 그대 또한 세상 물결 중 한 사람이거늘 이러한 입속 밖으로 벗어났다 보니 권세와 이익으로 나를 대하지 않는 것인가. 즉 그대의 정성을 정말 내가 고맙게 받았다 라는 말이죠. 여기에 대한 우의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마천의 말은 틀린 것인가? 공자께서는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자, 날씨가 추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극복한 뒤에야로 대입할 수 있겠죠.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듦을 알게 된다 라고 했다. 즉 어떤 사람들의 기본적인 소양을 알기 위해서는 평소에 잘 나갈 때, 좋을 때 뿐만이 아니라 고난이라든지 이런 거를 겪고 난 뒤에야 그 사람의 소양을 알 수 있다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자, 송백은 추워지기 전이나 뒤나 똑같은 송백인데 성인께서 특별히 날씨가 추워진 뒤를 힘주어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겠지요. 자, 이제 그대가 나를 대하면 예전이라고 더 잘할 게 없고 뒤라고 소홀한 것도 없으니, 그러니까 앞과 뒤가 동일한 제자의 마음씀을 칭찬하고 있겠습니다. 예전에 그대야 일컬을 게 없지만 이후에 그대는 성인에게서 칭찬받을 만하지 않은가. 즉 이거는 누가 하는 칭찬인가요? 즉 김정희가 제자 이상적에게 하는 칭찬이겠지요. 이 칭찬을 성인의 말을 빌어서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자, 성인께서 특별히 일컬으심은 그저 뒤늦게 시드는 정절과 지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니 또한 날씨가 추워진 때에 느껴진 이러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즉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나면 우리가 느끼는 바는 있다. 그러니 제자 이상적이 나에게 대하는 것이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으니 이것은 정말 칭찬받을 만하다. 그리고 이 칭찬은 개인적인 느낌이 아니라
우리 성인들도 이미 많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글이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그 이전과 이후를 똑같이 대하는 부분, 우리 부모님이 있을 것이고 또 형제가 있을 겁니다. 그 부모님이나 형제들은 우리가 어떤 이 속에 의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항상 아껴주는 분들이니까 만일에 성적이 좀 부족해서 최저 없는 논술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논술 전형 자체는 여러분들이 부족한 성적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점이 있어요. 그건 분명히 장점입니다. 단점은 역시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경쟁률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정말 여러분들이 논술을 준비하는 건 정말 힘들 거예요. 이거 뭐 대단한 글이라고 여러 번 써보겠습니까? 그러니 이 두 가지, 즉 첫 번째는 여러분들은 논술 전형을 준비한다면 일종의 특혜를 받는다는 거. 두 번째는 이 논술 전형은 그냥 눈으로 풀면 사실은 어느 정도 한계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가다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다 보니 이 두 번째, 좀 노력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 내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풍속이 순후했던 전환시대에 그방과 정당시와 같이 어진 사람도 빈객이 그들의 형편에 따라 모이고 흩어지고는 했다. 이게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했듯이 권세와 이익이 닿으면 모였다가 그것이 닿으면 흩어졌다가 이런 거를 역사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점이겠죠. 자, 그래도 하규 적공이 대문에 써붙인 말, 이 부분은 한 사람 죽고 한 사람 살았을 때, 한 사람 가난하고 부유할 때, 신분이 높고 낮을 때 그 사귐의 정과 태도를 볼 수 있다는 절박하게 박절하기가 그지없다. 슬프다 완당 너희는 쓰노라. 자, 이게 지금 유배에 나와 있는 자신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도움말이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한도는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에서 5년째 유배 생활을 하던 1844년에 자신을 대하는 제자 이상적의 한결같은 마음에 감격해서 그려보낸 작품으로 왼편에 따로 공간을 마련해서 창작 경위와 이가 같이 적었다. 그 나이는 59세였다. 라고 나와 있지요. 자, 그러면 세한도이다. 가를 참고하여까지 온 겁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어요. 논술은요, 여러분, 굉장히 가성비가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요 네 글자만큼 온 겁니다. 제시문 가를 읽었을 때. 가를 읽었을 때, 우리가 제시문 네 문제를 읽었을 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이 문제는 6개 요구사항이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가를 참고하라고 했으니 가를 참고했는데 요렇게 나왔다. 자, 요 부분이 바로 요 네 글자만큼 온 겁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가를 참고해서 나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서 해석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에선 어떤 방법을 얘기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나에서는 도상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지요. 자, 도상학이란 용어는 이미지를 뜻하는데, 자, 에이콘과 기록하기, 자, 이거 합성을 한 얘기죠. 자, 이러한 어원에서 찾을 수 있는 것과 같은데, 이미지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미지, 자, 그림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시사, 그리고 대화, 커뮤니케이션을 뜻한다. 라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작된 것에서 관점에서 이미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해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이것은 이미지는 그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그림을 읽는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이것이 도상학이자. 그러면은 나에 제시된 거는 도상학적 관점에서 세한도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이를 위해 도상학자들은
정보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단계에서 출발해서 관습적 의미를 중시하고, 자, 이미지는 파악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관습도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문헌 자료와 지식을 통해 주제나 개념을 이해하는 단계를 거쳐서, 자, 주제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주제와 개념을 거쳐서 어딘가로 더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궁극적으로 국가, 시대, 종교, 철학적 신조를 파악해가지고 본질적 의미를 해석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즉, 이것을 벗어난다면 본질까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도표를 바로 세안도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컨대 도성학자들은 바라보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읽어내야 하는 대상이 되고, 이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웠던 그 문학작품을 읽는 데 있어서 내재적 접근이 있고 외재적 접근이 있는데, 외재적 접근에서는 그 반영론적 관점이 있고 표현론적 관점이 있고 작가론적 관점이 있었고, 자, 이런 것들. 그리고 내재적 관점은 일단 텍스트, 그러니까 문학 작품만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점. 자, 이렇게 나눠서 한번 여러분들 표를 만들어 보셨을 거예요. 그럼 이 도상학적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 문학을 외재적 관점으로, 즉 작가는 어떤 의도에서 작품을 썼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두 파악해야 한다는 그 관점을 따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를 위해 도상학자들은 문화적 코드를 정확히 독해해서 의도를 복원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래서 성탄을 봤을 때 헛간에서 여자가 어린애를 어머니에게 넘겨주고 있는데 남자는 졸고 있고, 주변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관습적으로 봤을 때 성경을 토대로 한 작품이며, 어머니는 역시 마리아, 남자는 요셉, 헛간은 마리아가 예수를 출산한 마구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작품에서 해산을 마친 마리아는 깨어 있는데 요셉은 졸고 있는 걸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실제 아버지는 신이지 요셉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랐을 때 요셉을 성탄이라는 상징적 사건에서 중요하게 다룰 수 없다. 즉, 여기에 대한 그 역사적 그리고 성경적인 해석은 요셉을 중요 인물에서 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의 그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같은 개념으로 세안도를 제시한다면, 그럼 이 제시문 가에서 김정희가 이상적에게 너무 고마워하고 있고, 그 이상적의 태도라든지 어떤 기본적인 마음가짐 등등을 칭찬하고 있으므로 세안도를 해석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지금 이 나무는 꼿꼿하게 서 있고 요렇게 해서 그렸죠. 그러면 이 포용력을, 나무의 형상을 보면 포용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나무는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고, 자, 제자는 포용력이 넓은, 그리고 전과 후가 똑같은 김정희의 제자이므로 지금 이 나무를 뭐 둘로 나눠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이 나무에 이게 색채가 빠져 있다고 보는 경우를 한 그루로 보는 사람이 있고 두 그루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나무는 지금 이 중심에서 봤을 때 여기에 기대어 있죠. 좌측으로 기대어 있지요. 그러면은 이 이상적에게 김정희가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를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그 나무들이 꼿꼿하게 서 있죠. 얘네들은 지금 벗어나 있어요. 그리고 나뭇잎 자체가 아래에서 위로 향하고 있잖아요. 이렇다는 점을 보면 이 세안도는, 이 나무들은 결국에 선비들, 즉 권세와 이익을 쫓고 있는
선비들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역시 이상적에게 의지가 되고 있는 김정일을 형상화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나뭇가지와 그 잎사귀를 그린 형태가 이렇게 넓은 형태인지, 이것도 역시 넓죠. 요거는 아래에서 위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상향을 지향하는 형태와 옆을 나누는 포용력을 형상화한 나무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왜 나왔냐면, 제시문 가에서 이걸 토대로, 제시문 나에서는 그림이라고 하는 건 작가가 어떤 의도를 중요시했는지 봐야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석한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 발자국 여러분들이 더 가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시문 그 문제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요? 다를 바탕으로 지적하고 다와 같은 관점에서 세안도 집을 중심으로 해석하라고 했는데, 이건 엄청난 힌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해석에서 나무만 해석하고 끝난다면, 두 번째 해석에서 나무를 제외한 집을 중심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대응관계가 형성되지 않겠죠. 그러면 앞에서 해석할 때 이 해석에 집을 형상화한다면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여기에서 집을 해석할 때 여기의 집과 여기의 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대응시켜 줬다면 여러분들의 해석력이라든지 분석력, 그리고 대응 관계를 답안지에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최대 가산점을 반영을 해줄 거예요. 배점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집을 해석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라고 봤을 때 이 집의 형상은 어떤가요? 낮고 길다 정도로 여러분들도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문이 한 개밖에 없어요. 자, 이 점을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벌써 눈치를 채셨겠지만, 자, 무엇이 낮은가요? 추사 김정희의 자존감이 지금 5년째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낮은 겁니다. 자, 집의 형상을 보면, 형상을 봤을 때 낮고 자존감과 유배 생활을 나타내는 거고, 지금 심적인 유배 생활 느끼는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리고 문이 한 개라고 하는 건 어떤가요? 자, 지금 김정희와 소통, 의사를 주고받는 소통의 연결고리는 결국 이 제자 이상적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집을 간단히 서술을 해준 후에 이 두 번째 해석으로 가야지, 지금 나무 혹은 여기에서의 어떤 기본적인 그림 해석을 간다면 제시문 나를 근거로 해석하지 못한 답안지가 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 더 쓸 것 같은데, 여기에서의 여백이입니다. 여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즉 김정희의 지금 쓸쓸한 마음으로 봤을 때는 지금 나뭇잎이 굉장히 풍성하지 않겠지요. 쓸쓸함, 외로움으로 해석해서 제시문 다와 대응시킬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요구한 사항에서 힌트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점. 두 번째, 정말 전략적으로 글을 쓴다고 한다면 지금 두 번째 해석에서 나오는 이 집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서도 간단히 집에 대한 개념을 혹은 집의 형상을 써준 후에 세안도 집을 해석할 때의 내용과 대응을 시켜줘야 된다는 점. 자,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꼭 읽었어야 하는 점이고, 물론 여기에서 지금 이 나무를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은 훈련을 통해서 이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김정희 작품 세안도에서 지금 이 해석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점, 그 문제점을 찾고 그 한계성을 찾은 다음에 세안도의 해석을 다시 해야 된다는 그 부분을 좀 구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려운 내용을 좀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2015년 기출문제 문제지를 좀 출력해가지고 이 부분을 좀 찾아보시고 자기가 내가 이렇게 썼는데 이 부분만큼은 내가 못 썼네, 이런 부분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자, 이런 시간을 개인적으로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